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국민은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극화와 자영업의 어려움은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등 10개 나라를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또 지정했습니다.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미국은 연일 인권 문제로 대북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강릉선 KTX 탈선 등 잇따른 열차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레일 차량 정비나 대처 문제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15층 건물이 붕괴 위험에 노출돼 서울시가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키는 등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지은 지 27년 됐는데 중앙기둥과 철근이 크게 손상됐습니다. 미중 무역 대표가 전화 통화를 해 협상 일정과 로드맵을 논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직 캐나다 외교관을 구금하면서 화웨이 부회장 체포에 보복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국민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서 내년에는 확실히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지역경제 활력 회복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나 사회안전망 구축 같은 포용성을 강화한 성과부터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 안전망 속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 수가 늘었다. 그만큼 이렇게 포용이 강화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일자리 문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민의 엄중한 평가라고 질책했습니다.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작년보다 올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의지에 따라 편성한 첫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는 분명히 보이는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당장 내년부터는 이런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처음 가진 국무회의에서도 거시 지표는 견고하지만 민생 지표가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은 물론 양극화도 그렇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국민들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선과 자동차, 철강 같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전통적 지역 제조업이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조금 전 11월 고용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취업자는 2,718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올해 7월부터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5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 8천 명 증가한 90만 9천 명을 기록해 2달 연속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지만 15에서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7.9%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정부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과 특히 학사관리 비리 등을 보면서 신뢰성이 떨어진 학생부 내신을 통한 수시보다 차라리 정시 확대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 군사 당국이 9.19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가 이뤄진 각각의 전방 감시 초소 GP 11곳을 오늘 현장 검증합니다. 군은 이번 상호 검증이 군사 합의 이행 과정에서 구축된 남북 군사 당국 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 군비 통제 사례 중에서도 매우 드문 모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하나의 GP마다 대령급을 반장으로 각각 7명, 모두 77명의 검증반을 투입하고 오전엔 우리 측이 북측 초소 철수 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초소 철수 현장을 방문 조사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포함한 10개의 나라를 종교자유 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북미 대화 교차 국면에서 연일 북한 인권 문제로 압박과 제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2001년부터 17년째입니다. 북한 외에 중국과 이란, 미얀마, 파키스탄 등 모두 10개국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세계의 많은 개인들이 신념에 따라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교자유 수호와 축지는 트럼프 정부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 국가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번 조치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북미 협상에 응하지 않는 교착 국면에서 연일 인권 문제로 압박하는 점이 주목됩니다. Sanctions must remain in place until we achieve the goals, objectives that Chairman Kim and the President agreed to in June. 국무부는 앞서 보고서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정경태 국가보위상, 박강호 선전선동부장 또 3개 기관을 인권유린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재무부는 최룡해 등 이들 핵심 인사 3명에 대한 추가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협상 복귀와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행보로 해석되는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검찰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때 보건소장 등 공무원들에게 친형 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지사가 지난 2001년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으면서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재작년 6월부터 1년 가까이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 씨에게서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재판에 넘겨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예정이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오늘로 미뤘습니다. KTX 탈선 사고와 카풀 문제 등 잇따른 악재에도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 기소가 발표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예정이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내부 논의도 공식적인 판단도 미뤄왔던 민주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움직인 겁니다.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는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할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열과 이재명 감싸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징계를 해야 한다는 쪽과
스스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기소 관련 건 그것도 역시 이 의견을 마저 듣고 내일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당의 악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KTX 탈선 사고를 계기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 코레일이 아무런 전문성 없는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가 너무 심각하다. 코레일과 자회사들 전체 통틀어서 37명 중에 무려 13명이 낙하산 인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카풀제 도입에 반대하는 50대 택시기사가 분신으로 숨지면서 중재에 나섰던 민주당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카풀제 도입을 놓고 공유경제와 민생 사이를 저울질하던 민주당이 코너에 몰린 겁니다. 현재로는 지금 이제 양쪽 다 사실상 합의를 하기 위한 길에서 멀어진 상황이라 좀 TF위원장으로서 좀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경기 악화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러 악재까지 겹치면서 여당인 민주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4선의 나경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나 의원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100세 표 가운데 68표를 얻어 35표에 그친 김학용 의원을 제치고 세 번째 도전 만에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사령탑에 오른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이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지긋지긋한 계파 이야기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보수 가치를 지켜나가자면서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사는 문제부터 꼼꼼히 챙겨 제2의 경제 기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 신임 원내대표는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출된 충청권 재선 정용기 의원과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당을 이끌게 됩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KTX 강릉선 탈선 등 최근 잇단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오 사장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오영식 사장을 만났습니다. 오 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일 그 강릉선 탈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은 이미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었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은 사고 현장을 복구해서 다시 열차 운행을 정상화시키고 직원들을 추스리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했고요. 월요일 첫 차 개통시키면서 고객분들과 함께 서울로 귀경하고 나서 하루 동안 좀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한 바가 있으며 또 어제 대통령께서 또 이러한 최근 KTX 탈선 사고를 포함한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를 또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도 더더욱 코레일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더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KTX 탈선을 비롯한 최근 잇단 사고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국회 긴급 현안질에 출석한 김 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지금 강릉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항공조사위원회에서 원인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빈번했던 사고들에 관련해서는 감사원에 코레일의 차량 정비라든가 이후 대처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보고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15층짜리 빌딩이 붕괴 위험에 노출돼서 서울시가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어제 퇴근길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는 버스 2대와 승합차 1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나 6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입니다. 건물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며 입주자들은 출입을 자제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신고를 받고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 건물 2층 중앙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지고 기둥 내 철근에는 구조적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안전등급은 최하인 2등급으로 붕괴 발생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퇴근 명령 받거나 뭐 그랬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오늘 그 박사가 왔다 갔는데 내일쯤 무슨 연락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지난 1991년 준공된 이 건물에는 사무실과 상가 90여 곳이 입주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안에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광역버스 2대가 각각 앞뒤 부분이 부서졌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광역버스가 차선을 변경해 앞으로 끼어든 또 다른 광역버스 뒤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후 사고 충격으로 앞서 달리던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으며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BMW 520D 승용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운전석 아랫부분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폭발음이 들린 뒤 불이 붙었다는 게 운전자의 설명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내부는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경찰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남산IC 부근에서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로 12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대리운전기사 67살 정모 씨가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54살 박모 씨 등 6명도 부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 살펴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70분 동안 뛰었지만 아쉽게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팀 내 최다인 유효 슈팅 3개를 기록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골키퍼에 막혔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후반 30분 교체돼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7분 바르셀로나 덤벨레의 선제골을 허용한 뒤 후반 40분 루카스 모우라의 동점골에 힘입어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끝내서 에인트호번과 비긴 인터밀란을 따돌리고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취임식을 갖고 2기 경제팀 수장으로서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국민 생활에 실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과로 승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무는 명료합니다. 소득, 고용, 분배 개선 등 경제 활력을 확 높여달라. 그리고 팍팍한 개인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해달라.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불안감을 걷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과로 말하고 또 성과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프레임에 갇힌 정책 논쟁에서는 벗어나도록 합시다. 당위성에 매몰된 정책, 알맹이는 없으면서 포장만 바꾸는 정책 같은 것은 이제 그만두도록 합시다. 팍팍한 국민 생활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에 집중합시다. 올해 설비 투자가 부진한 성과를 보인 가운데 내년에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은행이 10월부터 한 달여 동안 국내 기업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설비 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4.4% 감소한 181조 5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올해 초 계획했던 투자 규모의 92% 수준에 불과합니다.
내년 설비 투자는 올해보다 6.3% 줄어든 170조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50만 대 규모의 수소차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충북 충주에 있는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생산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수소 전기차의 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협력사와 동반 투자를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머지않아 다가올 수소 경제라는 신산업 분야의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인 수소 사회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사건 개입 의혹을 받는 이인복 전 대법관이 2차례 소환 부름 끝에 지난 주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통합진보당 가압류 검토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이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줬을 뿐 부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한 1차 진상조사를 이끌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교육 분야 부정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교육 분야 부정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퇴직 교육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이 사립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됩니다.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교원과 같은 징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징계 요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합니다. 이런 반부패의 근원적 해결들, 그래서 공정한 학교 현장을, 교육 현장을 만드는 것이 이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다. 국공립 유치원을 내년에 1080학급 신설하고 통학버스와 돌봄 등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글과 수학, 영어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기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342개 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대학 교육은 혁신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바꿉니다. 강사법 시행으로 신분이 불안해진 대학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288억 원을 지원합니다.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 고등학교가 도입됩니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집회에 교사를 강제로 동원하고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 대해 오늘부터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 저지 광화문 집회에 유치원 교사들을 강제로 동원했거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가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중대 발표를 기다리라고 밝혔는데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와 무역 협상은 별개라는 신호를 서로에게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류호 중국 부총리가 전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무역 협상 일정과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 속에 중국이 먼저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양측이 협상을 시작했고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관세 인하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측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도 논의했으며 류호 부총리가 새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중국과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중대 발표들을 기다리라고 밝혀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중 무역 대표 통화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에도 협상 파행은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중 협상 재개 소식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미국 국가기밀과 핵심 기술을 훔치려는 중국 해커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에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법원이 조금 전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 책임자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에 따른 멍완저우 CFO는 미국의 범죄 혐의 수배로 지난 1일 캐나다에서 체포돼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원에서 보석 여부를 두고 심리를 받아왔습니다. 보석금은 1,000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84억 5천만 원입니다.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크 시내 중심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시내 크리스마스 시장 근처에서 현지 시각 11일에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고 도주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 동기가 의심된다며 이번 총격이 테러 사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살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크지 등 진실을 밝히고자 사투를 벌이는 언론인들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2018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습니다. 타임은 카쇼크지를 포함해 언론 자유와 진실을 수호하다 숨지거나 탄압받은 언론인들, 이른바 수호자들과 진실에 대한 전쟁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쇼크지와 함께 필리핀 정부의 인권 탄압 정책에 맞선 뉴스 사이트 레플러의 대표와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수감된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 등이 함께 선정됐습니다. 러시아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 맞춰서 내년 1월부터 하루 5만 배럴 이상을 감산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감산 합의에 따라서 원유 생산량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월별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내년 1월에 최소 하루에 5에서 6만 배럴을 줄일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반짝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패딩과 목도리로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서 빙판길을 이루는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3.6도까지 떨어져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파주 영하 9.9도, 봉화 영하 9.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또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경기 남부와 대전,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또다시 눈이 오겠고요. 일요일은 전국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수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진심을 다해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